자, 이어서 338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파트를 보겠는데요.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박스 위에 제목 보면 1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다 말을 좀 붙여보세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 포함 내용. 그래서 박스를 입고로. 그래, 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제 이 계획서가 작성되어지고 시정공사한테 인가고시 떨어지면 그 시대 이 계획대로 사업을 할 건데, 그래, 이 사업시행계획서 이걸 작성할 때 여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 정비로 지정된 이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이 계획서에 따라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이 안에 토지는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사업하겠습니다라는 토지용계 그리고 건축으로 배치계획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또 뭐냐. 쭉 내려가서 4번 세입자의 주거 이주는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5번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이 공간, 지금 이 노블랑주물이 있었던 이 지역은 다 이삿짐 싸고 대부분 나가요. 뭐 싸고 나간다고요? 이삿짐 싸가지고 나갈 겁니다. 조만간 나간단 말이에요. 왜? 여기 봐보세요. 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여러 가지 내용 담아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해가지고 60일이면 답이 나와요. 만약 그렇게 사업해도 됩니다라고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미안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해줬다. 시장군수 등이 이렇게 해주면 법적으로 이 시점을 기준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바로 여기에 사업장에 여러분 그 노브랑주물 땅을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면 그 종전 토지 그리고 건축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원 통해서 결정. 이걸 약속으로 우리끼리 종전가를 합시다. 종전가를 이렇게 확정하는 시점이 이때거든요. 종전가 다 확정되니까 이제 이때쯤 자기 집 땅값 다 알고 계시니까 이삿짐 싸서 나가요. 이렇게. 그럼 이 동네는 텅 비어버리겠죠? 텅 비겠죠. 그래서 우리 우선 사업시행서 작성해서 올 때는 이 동네 텅텅 빌 건데 이 지역을 앞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할까요? 범죄 예방 대책도 집어넣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인가 내주 있다. 그 내용이 바로 5번입니다.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문제, CCTV 폐쇄로 텔레비전 그건 CCTV죠. 그거 설치 문제, 범죄 예방 대책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봐봐요. 임대택 건설계. 이 계획서 짤 때 이 안에 다 뿌시고 우리 없는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택 얼마 지겠다 이것도 집어넣는데 중요한 것은 가로 안에 있는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를 뿌시고 다시 져가지고 다시 나눴죠. 그러니까 세입자 들어갈 수 있는 임대택 건설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 임대택 건설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만들 때 포함시킨 내용이 절대 아니다. 거기다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하나 봐요. 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노불량점을 철거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나올 건데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내용 꼭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 교육시설 이 사업장 근처에 이렇게 200m 내에 교육시설 학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철거 공사할 때 시끌벅적해서 방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럴 때 교육환경 보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그리고 정비사업비 얼마 들어간다 이 정도 딱 보시고 339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저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서 제목만 보고 밑에 1번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봐봐요. 사업시행자는 밑에 줄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들고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잘라버릴 것이요.
그래서 인가는 시장 수등한테 받는다 이렇게 흐름만 받으시고 2번은 건너뛰어요.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였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며칠 내에 인가를 결정 알려주면 되냐? 60일 딱 하나 받으시고 넘어가셔. 넘어가고 어디까지 가도 되냐? 한참 나와도 돼. 342페이지. 342페이지면 5번이 나올 겁니다. 정비구역 범죄 예방 문제. 자, 가로 1번. 시장 군수 등은 만약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지가 내줬다 그러면 이제 정정가 다 확정해서 이삿짐 싸고 나갈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텅텅 비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 이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한테 통보해서 안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게 됩니다. 가로 2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바로 관할 시, 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박스 안에 있는 걸 요청해서 순찰 강화 좀 해주세요. 빈집이 막 속출합니다. 이사 다 나가서 이렇게 순찰 쳐서 설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관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로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도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왜? 10대에 들어와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장난칠 수 있고 불장난.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넘어가시고요. 어디 넘어가 되냐? 한참 넘어가 됩니다. 쭉 넘어가 됩니다. 349페이지. 349페이지 보면 6번. 재건축 사업에 따른 매도 청구. 아까 재건축 사업 할 때 조합 만들었다. 반대파가 있다. 그럼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도 청구를 체크합니다. 349조. 자, 1번 보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에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나부터 이렇게 사업시행과 고시가 따르면 종전가 다 확정된단 말이에요. 확정되기 때문에 아까 재건축 사업 조합설계 할 때 동의하자던 친구들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자기 집이 주택 경기가 좋아가지고 바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반대할 거예요? 아니면 찬성할 거예요? 기회를 한번 주게 돼요.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으나부터 30일 내에 박스 안에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이 하나만 체크해요. 그런 자에게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번으로 건너가 촉구받은 토의동호소자 반대파였죠. 그 자는 촉구받은부터 이견에 해답해야 한다. 2개월 안에 해답하지 않은 경우 그 토의동호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걸 간주해서 반대파로 확정한다. 그럼 이제 확정되면 뭐 할까? 매도 청구 들어가죠. 3번.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 말이에요. 사업시행자,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된 날부터 2개월 내 바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의동호 소유자, 그 친구하고 건축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네들은 조합은 될 수 없거든요. 그네들은 야 팔고 나가라라고 마지막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느냐? 한참 건너갑니다. 건너면 어디로 가냐면 358조 그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가 신청을 해서 인가 받았다. 그러면 종전가 다 확정되죠. 그래서 이날 기준에서 이 인가 고시한 날 기준에서 자기 집값 땅가 얼마인지 아니까 바로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통일해 줘요. 120일에 시행자가 저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한테 야 너네들 분양 신청 해라라고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분양 대상은 이것이다라고 바로 분양 공고에서 알립니다. 이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쳐 여기 정비사업장이다. 뭐 여기 뭐 A가 있다, 뭐 B가 있다 등등 있다 합시다. 얘네들한테 이렇게 통제, 얘네들을 토지동소유라고 했죠. 토지동소유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120일 내에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토지동소유한테 통제합니다. 통제할 때 종전가는 얼마 있죠? 분양 예정가는 이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요.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진데 이 분양신청 기간을 이렇게 오늘 통제했다. 그럼 그날 기준에서 통제 하나부터 30일 이상 60일의 범위에서 기간 정하고
여의치하면 20일 더 연장해서 이 기간에 해도 됩니다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자, 그 규정을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1번 사업시행에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에 바로 토지동 소유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건축물의 내역을 마지막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토지동 소유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분양 공고할 필요 없겠죠. 분양 통지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분양시정 기간 그 수치 좀 봐주세요. 분양시정 기간은 통제한 납부터입니다. 통제한 납부터. 토지동 소유한테 통제한 납부터입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부터가 아니에요. 이 날부터가 아니라 통제한 납부터입니다. 통제한 납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하되 2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 마지막에 3번 분양시청 할 때 그러면 분양시청을 하고 싶으면 언제 하냐? 말 그대로 분양시청 기간 내에 하면 돼요. 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동 소유자는 분양시청 기간에 분양시청 기간에 밑에 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정도.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냐? 분양시청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A가 지금 분양시장 하고 싶어. 분양시장 기간이 도래해서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미 서울특별시 전체가 지금 서울특별시 전체가 투기 가지고다. 투기 가지고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해먹었어. A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하원다 해서 재개발한다 뭐 재건다 해서 바로 조합원으로 신청이 당첨돼가지고요. 하나 분양받았어요. 선정이 됐어. 그날부터 5년도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분양시장을 한다. 그때는 야 너는 안 돼라고 법에서 배제시킵니다. 5년이라는 기간 안 되면 분양시장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투기권을 보는 겁니다. 그 친구는 분양 대상을 빼버리고 현금으로 청산에 내보내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규제받느냐? 5번 투기과열지구. 자, 거기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의 소관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조합원 분양번호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 재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다. 근데 이때 분양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과 결혼과 이혼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 그런 자들은 투기권 아니까 그 자들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번. 자, 만약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이 안에 있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이때 이렇게 안 한 자들. 또 하고 싶었지만 여기에 아까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 걸려서 분양신청을 못했던 자들. 또 분양신청했지만 기준에 미달해서 배제된 자. 이 친구들에게는 돈 줍니다. 그래 손실보상 했었죠. 땅값이니까 다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줄 때 언제까지 해서 주느냐 그 내용이 밑에 2번 나옵니다. 2번 본 마지막 줄 사업시행자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분양시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분양시 현황이 나오겠죠. 그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요.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가 여기다는 분양을 해줘야 위한 내용을 다 담습니다. 분양 대상자가 다 내역을 담습니다. 담아서 수립해가지고 시장공사한테 인가 신청으로 가요. 그래 30일이면 답 나와요. 길게는 60일에 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 현장을 시행자 접수해서 관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분양 처분해서 주세요. 라고 인가 고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인가 고시에 따르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 있잖아요. 이 계획의 내용으로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 신청자에게 공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 계획대로 공급을 해주는 거, 분양해 주는 거.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분양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 이 고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저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거 노 불량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본격적으로 철거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들어가고 철거에 들어감과 동시에 아까 여기
바로 분양신청 하지 않는 자, 분양시에다 철회한 자, 또 대상에서 제한 자 이런 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준대. 이제 시행자가 이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도 확정되겠다. 이때를 기준해서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아까 이 친구들하고 협상이 들어. 협상.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361페이지 마지막 보면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그런 자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라. 다만 사업시행자 너 바쁘지 않으면 이거 있고 분양시행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이 친구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봐요. 어떤 자하고 이렇게 90일 내에 들어가느냐.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그네들 아까 분양시행을 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투기 갈죽에 5년이라는 기간을 묶여서 분양시행을 못한 자들, 또 기준 미달돼서 분양 제된 자 이들에게는 바로 손실보상 해줍니다. 가로 2번 사업시행에는 이제 금방 90일 내에 협의를 해라 그랬어. 협의 들어가서 해라. 그런데 협의가 걸려서 더 달라 못 주겠다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결정해버립니다. 보상금액을. 그 기간 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토지 수용했다 보상을 결정해주라 해서 토지 수용해서 결정해주면 수용 재개를 하고 그리고 보상시라고 뺏어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수용해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어요. 그 판사가 얼마 주고 끝내버리라 그러면 판결 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60일 내에 하면 돼요. 자,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았더만 자녀분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 1000세대 건설계획인데 분양신청 들어온 것 보니까 800세대, 200세대 남았다. 이걸 자녀분이라고 그래. 자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옵니다. 3번. 사업시행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자녀분 다 줄 거.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 사업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보류건축물로 정할 수 있지만 조합원 이의자에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수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동수자 이의자 여기 있는 친구 이의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있는 친구 애의자 그러면 일반이에요.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자녀분은 일반 분양. 자, 오른쪽 넘어옵니다. 363페이지. 363페이지 보면 관리처분 인가해가지고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딱 줄 것이고 자, 이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내용에 따라 줄 것이 저 밑으로 가. 전체 분양 설계를 하게 돼요. 분양 설계 봐봐요. 분양 설계를 하는 거예요. 분양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설계. 분양 배치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관리처분 내용에서 저 밑으로 화살표. 멀리까지 가요. 그래, 관리처분 교습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하구나. 첫째, 이거 체크하고. 둘째, 분양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성명을 주소 쓰고. 셋째가 잘못됐는데 다음 강목에 따른 그 말 안 보이게 지워버려요. 다음 강목에 따른 그 말 잘못 들어갔어요. 다음 강목에 따른 그 말 지워버리고 분양 대상자 지금 A가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 대상자인데 그자한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은 24평 4억짜리를 주겠다 이렇게 밝혀요. 넘어가봐요. 그걸 쉽게 말하면 여러 말 쓸수록 거기다 자 아까 분양 대상자 누구다 쓰고 그 다음에 3번 앞에다 약정 분양가다 얼마다 이렇게 분양가 얼마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번 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양가 얼마다. 넘어가 봐요. 분양가가 나왔다 그러면 정정가도 확정해 줘야 되겠죠. 5번 봐봐요. 5번 보면 분양 대상자가 지금 A인데 A가 분양시했는데 그자가 분양받을 것 5억짜리 지금 분양받았다 해서 분양가 5억짜리 주려고 그래. 근데 그자 그 종전에 뭐뭐 있었는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 명세 그자가 그 사업자 안에 토지 건축물 이런 거 가지고 있었다. 그거 하고 그것은 얼마짜리다 가격도 정해. 그걸 4번 앞에 몇 번인가요? 5번 앞에다가 종전가를 써. 종전가. 약자로. 종전가. 이해하기 좋게. 야, 에이 네가 지금 분양받고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거 토지 이거지 건축물 이거지 보니까 종전가 얼마다 이렇게. 이때 종전가는 언제를 기준해서 아까 매긴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거 나왔어요. 종전 토지 건축물로 명세 그 뭐뭐 내역 다 적고 그래서 얼마짜리다 가격 정할 때 가격 언제를 기준한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 줄 거예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중에 언제를 기준해서 매겼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 기준한 가격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정비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 추산액 추정해서 정한 액수 추산액.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씩 분담해서 내야 된다라는 규모, 언제 내야 한다 시기. 그다음 7번 지금 분양 대상자가 A인데 야 A 너 토지 종전 토지 건축물에 보니까 뭐 저당권 있었구나. 건물에 뭐 임차권 이런 거 다 조사해. 소유권의 권리명세 체크. 소유권의 권리명세. 그다음에 8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가 뭐뭐 있었는가 명세. 그 평가액 얼마짜리 다 조사해서 포함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금방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금방 하나 아무거나 써놓고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포함시키라고 했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요.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이 계획이 인가받아 확정되면 여러분 이 계획대로 공급이 이루어져. 시행자 지만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만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획대로만 분양시험에서 공부하거든. 그래 A가 분양시험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시행했어. 근데 시행자가 멍 때려가지고 A 거 탄료시켜버려 서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가받아 확정해버려. 그러면 A 멍 때리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서 야 여기 보세요. 수립해서 인가 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이네들한테 의견을 듣는 공람을 미리 30장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견 들으면 타당을 반영해라. 그게 1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 4번을 며칠상 30상 토지 등을 소유자한테 공개 열람, 공람하게 하고 의견 들으라.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2번 시장 군수 등은 만약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며칠의 인가를 결정을 알려주면 되냐? 30일. 그런데 단서가 중요해.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그때 체크.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하면 그때 타당성 검증은 시장소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갖다 보내줘요. 한국부동산은. 일로 그 서류를 보내. 이 서류를 고리 보내. 가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올라오면 시간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랬죠. 그래서 60일을 줘요. 60일. 그때 며칠 준다고요? 60일. 이거 가지고 출제했어요. 자, 시장군수 등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요청하는 경우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 인가비를 결정해서 알리면 된다. 며칠이요? 60일. 오른쪽에 어떨 땐 타당성을 요청하느냐? 오른쪽 봐봐요. 3번에 시장군수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 그따 줄 거봐요.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에다 줄 것이고 하나 써놔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요청해야 돼. 지금 관리처분 누가 만들어 왔어요? 봐봐요. 관리처분 누가 수립해서 왔어요? 시행자가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다고? 시행자. 뭐 조합이 시행자, 조합자 만들었을 것이죠. 총 때문에. 엉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 맘대로.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똑바로 만드는 계획서냐? 그걸 타당성 검증을 하자. 이렇게. 그때 여기 봐요. 막 조합장 지 마음대로 막 관리청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요. 토지동 소유자 등이 봐봐요. 토지동 소유자 등이 불만을 엄청 품고 있어요. 이거 정말 똑바로 한 거 아니다. 타당성 검증하자. 너 잘못한 거다.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봐, 야 3번 봐봐요. 박스 안에 조합원 얘네들이거든. 조합원 5분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조합장이 들고 왔을 거란 말 시장군수한테 신청으로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에 시장 군수 등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어. 얼마가요? 5분의 1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에 시장 군수들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바로 시장 군수는 30일에 지 마음대로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줄 게 아니라 저 한국부동산에다 넘겨줘요. 검증해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60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받으세요. 다음에 통과 넘어가고요. 그것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367쪽 367쪽 보면 6번이 나옵니다. 6번 관리처분계획 고시효과 1번에 1번 자, 줄 겁니다. 사업시행은 무엇을 받은 후부터 기존 원칙을 철거에 들어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제 노브랑스 뿌시기에 들어갑니다. 해치 들어가죠. 근데 의회가 있어. 원칙은 그러지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있는 거 노브랑 건축물 여기 사업자 있는 거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나 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하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장 안에 여기 B집이 있어. B집. 근데 지금 노브랑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바로 시간이 촉박해.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다. 그때는 이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해체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 건축물 소유자 B한테 동의 받고 시장공사에서 이거 부셔버립시다라고 허가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
그 이전에도 인가를 받기 전에도 바로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단서가 나요. 2번면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관리청 인가 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조로 기존층으로 소유와 동의받고 시장운수한테 철거받아서 해당 시 미래에 철거할 수도 있다. 어떤 거냐 밑에 바로 기존층으로 붕괴가 있어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폐 공가 빈집해가지고 완전 무너진 그런 폐가 공가의 밀집으로 우범 지대와 우려가 있다. 그때는 미리 부실 수가 있다. 이제 근데 단서 다음에 이 경우 그 말인지 중에 이 경우 이렇게 봐보세요. 이 비집을 미리 부셔버렸어. 다 가서 해체해버렸어요. 붕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비한테 동의받고 시장운수한 철거가 받아 부셔버렸습니다. 부셨다면 여기에 있는 권리무 있죠. 소유권이라는 비다라는 권리. 또 비가 누구한테 돈 빌다 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사 전부 증명서 을굴 안에 저당권 같은 게 있을 건데 이런 권리도 다 소멸되느냐?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이 건물은 없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서류가 다 살아있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크합니다. 이렇게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로서의 권리무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아. 그대로 권리무는 살아 숨쉰다. 이렇게 하셔. 넘어가 있지. 넘어가시고 바로 2번 사용수익 금지. 자, 여러분이 저 사업장에 뭐 이렇게 정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라든가 남한테 임차 뭐 지상권 또 임차권 설정받아 그런 사용수익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하죠. 그대로 사용수익을 하게끔 허용해 버리면 철거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겠죠?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대한민국 법치사에 법대로 하면 돼요. 이 관리청 인가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정전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사용 수익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부실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보세요. 자, 사용수익 금지에서 체크 368조. 정전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에 있는 때 그때 포인트죠.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수익 못하냐 법적으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 있는 때는 끝들이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 또는 건의 수익. 여러분이 여기 B 뭐 A다. 여기 소유권자다.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호일되어 있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뭔만 못하게 막고 있어요? 사용수만 못하죠? 여러분이 이거 팔고 나가고 싶으면 팔고 가도 돼. 그래서 등기해서 이전 등기하면 돼요. 처분까지 막지 않아요. 그 사람이 승계 취득해서 조합은 목으로 분양받으면 되고요. 처분까지 받지 않아요. 법에서 사용수만 막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못하냐 여기 봐보세요. 자, 이렇게 철거했어. 여기 사업장 다 밀었다 합시다. 이제 건물 싹 해쳐서 날렸어. 다 정리했어. 그러면 뭔 나? 땅 나왔어. 예쁘게 이제 타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대지 만들었어. 여기다 아파트 이런 거 세워. 이거 세울 때 무슨 계획대로 하냐? 저 인가받았던 사업시행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응? 무엇대로 한다고요? 사업시행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싹 공사해서 마무리 지었어.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마무리 지었다. 공사 이렇게 끝났다. 딱 공사 끝나면 지금 분양 신청 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준공인가를 신청해. 준공을 신청해서 시장공사한테 준공인가 고시 받았다. 만약 시장공사 지가 시행해서 공사 끝내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인 안 받아. 그냥 공사 끝나면 바로 공사를 고시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시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사업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분양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기 봐봐요. 관리처분에서 정한 대로 딱딱 소유권을 넘겨줘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딱딱 넘겨줘요. 무슨 계획대로 시킨 대로 하냐?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해서 분양 처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100일 동안 100일을 분양받았다. 가정해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오늘 했다. 그러면 내일 0시가 되면 소유권자가 돼. 법적으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까지는 정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해줄 때까지는 저 사업장에서 사용수익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알겠죠? 자, 거기 다시 보겠어요. 사용수익 금지에서 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정전의 토지 또는 정전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간이내에도 단서가 있어. 단서를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사용수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을 지워버리고 사용수에 갈 수 있다. 어떨 때냐? 1번 사업시행자가 동의서 줬어야 너 그냥 사용수에 돼. 동의서 줬다 하나. 2.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때도 사용수에 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369페이지 7번 중요. 아까 다 했던 거 확인만 합니다. 중요하니까 7번. 주택관리 공급. 1번, 2번 중요표. 1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관리를 해라?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에다 네모 딱 쳐놓고 밑에다 써서 X. 이걸로 바깥에 시험에서. 이렇게. X 써서 X 밑에다. 사업시행계획 하면 틀린다. 무슨 계획이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어렵게 안 나온다고 했죠. 공법 살짝 바꿔칩니다. 또 시험에 나왔고 2번 봐봐요. 똑같아. 2번도 체크. 관리처분계획 네모 딱 쳐놓고 공급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표. 넘어가셔요. 자, 넘어가고 370페이지 9번 별도로 또 체크합니다. 지분형 주택 하나 체크해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 그게 최근에 도입됐거든. 이 지분주택 옆에다 좀 하나 써놔요. 뭐라고 쓰냐? 이 사업장에서 지금 시행자가요. 누가 들어가서 사업할 때 지분주택을 공부하냐? 지분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 공사 등인 경우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인 경우 분양 대상자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그래 이 분양 대상자 이 안에 분양 대상자가 있다. 분양 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지분형 주택이에요. 지분형 주택. 이자가 시행자다.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 이 시행자, 이 주택을 만들었던 시행자하고 여기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공동 소유할 때는 공유 지분을 갖겠죠. 2분의 1씩이. 이때 이 지분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소용으로 해서 만들어야 이 수치를 기억하시되 지분주택 만들었을 때는 소용주택 만들어야 된다. 소용주택. 그리고 이 이자하고 이자가 공동 소유하게 되는 기간은 10년이네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사업장 안에 토지동 소유자다. 분양 대상자예요. 근데 자기 집이요. 여기 봐보세요. 자기 집하고 땅대는 콩만 해. 이렇게. 재개발 사업한다 가정합시다. 재개발 사업한테 콩 많은 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처음에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형주택인 60점 이하, 주거 전용 60점 이하를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이게 1억짜리로 확정됐어. 공급가가. 60점 이하인 소형을 만들어서 공부하게 됐는데 이게 분양가 1억을 책정했다. 근데 이 사람 집값 보니까 1억도 안 돼.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 분양가 1억이니까 여기 분담금 5천만 원 보태서 1억짜리 받아가서 받아갈 능력이 없다고 그래. 이런 분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됐어.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한 번에 이거 1억을 다 내놓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다 내고 분양하기 힘드니까 일단 우리가 지분 2분의 1을 갖고 2분의 1만 주택을 받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분주택이에요. 그러면 이때 공동 소유관을 법에서 10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벌겠죠. 나머지 사갈 수도 있겠죠. 이런 취지에서 공동 소유관을 10년 잡아줍니다. 몇 년이요? 10년. 그리고 밑에 1번, 2번, 3번 박스 있죠. 지분형 주택을 받아갈 수 있는 자기 요건이에요.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3번. 이거 부신 주택 외에는 다른 데 하나도 없는 사람.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1번.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가격이 1호, 1호는 1번.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분양가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지분주택이에요. 지분주택 다 몰라도 돼. 지분주택의 주거 전용면 몇 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야 되냐? 60. 공동 소유는 몇 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나냐? 10년. 이 정도 말면 돼. 자, 이런 것도 있구나. 넘어가셔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3제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어딨냐? 공사 다 마무리됐다. 공사 다 마무리됐다. 그때 이제 시행자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자, 봅니다. 아까 했어요. 1번 준공인가 받으러 가야 돼. 1번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뭐 토지동 소재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했다. 밑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자 써인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구나. 내려가 저 밑에 3번에 1번 3번 1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그 정도. 밑에 내려가요. 가로 2번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 계획대로 인가받아갔던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 인정하면 준공인가 내주거나 그리고 공사 끝났다라고 고시한다.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등자 써요. 시장, 군수 등은 지가 시행자였어. 지가 시행자였다 그 말이에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사 완료되면 자기한테 준공인가 안 받아. 그냥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은 완벽하게 끝났어. 할 일은 뭐냐? 분양을 신청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등기해 주는 거 아니라 일단 소유권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373페이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제 여러분이 만약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소유권 주는 거예요.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가로 1번 사업장에는 이렇게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그 말 주시게. 지체 없이 그 말한테 한번 딱 포인트 줘요. 언제까지 해준다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뜻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이게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이게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 그게 뜻입니다. 그래 지체 없이 이렇게 가요. 아까 분양받을 자에게 다 이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받아가서 다 소유권. 이때 소유권 이전해 준 절차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대지 확정 청약 그래. 대지 확정 청약. 그따 줄 거예요. 대지 확정 청약 1. 그다음에 청약하고 나서 분할해. 토지 분할 2. 그다음에 관리처분에서 정한 내용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 그따 줄 거 3.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4. 순서 받으세요. 가장 먼저 대지 확정 청약, 둘째 토지 분할, 셋째 관리처분에서 정한 대로 통지, 소유권 이전 하고 바로 가로 큰 2번으로 내려가 제목. 이전하고 고시 이전하고 고시 제목만 보셔. 그 다음에 3번 중이제.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 오늘 딱 고시했어. 101동 101원 A 너네 집이다라고 고시했어. 그러면 언제 그분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이나 소유권 취하냐? 3번에 1번 엄청 중요.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할 때 고자 앞에다 써요. 소유권 이전 그 말을 써놔요. 소유권 이전 꼭 그렇게 쓰면 써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청 중요해요. 별표 3개. 정확히 하셔야 돼. 언제 소유권 취한다고요?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소유권 이등기를 마친 때 그럼 틀려버려요. 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2번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만약 A가 종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돈 빌려놨으면 여러분 채권자. 그래서 야 너 믿을 수 없으면 저당권 하나 설정해.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놨어. 그래 그 집에 그 건물 뭐 토지 등기상 전무증명서 을고란에다 저당권자로 딱 해놨어. 등기해놨어. 그러면 그 등기된 이 저당권은 이번에 분양받을 때 그 사업장에서도 여기 아파트 분양받았다 가집시다. 이쪽으로 분양받았다 대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당권 소멸될까 따라올까? 따라와야 될까요? 아니면 소멸됐다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양받은 데도 다 넘어오게 돼 있어. 언제 넘어오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자동적으로 넘어온다 이겠지. 그 밑에 나옵니다. 2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다 딱 내묻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밑에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 그 말 찾아요. 그 등기된 권리 밑으로 내가 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한다. 그 정도만. 등기된 권리는 다 따라와요. 종전에 있는 건 다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들은 등기된 권리. 다만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요. 제일 밑에 4번. 4번 이번에 시험에 나와. 4번 별표 5개. 작년에 하반기에 도입했거든. 이렇게 봐보세요. 소유권 이전 혹시 했다면 이 시행자 어디냐 시행자.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러면 사실상 사업 다 끝난 거죠. 이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에서 했다. 조합이 시행자였다.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총대모가 할까요? 조합장이 합니다. 총대모 누가 한다고? 조합장이 하는 거. 조합장이 하면 조합이 한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합을 계속 사무실 놔놓고 운영하면서 조합장 사무실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월급 받고 그냥 계속 진행 나을까? 해산화도 하는 게 나을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해산 빨리빨리 시켜버리는 게 낫겠죠? 조합장은 반대로. 반대겠죠? 질질 끌면서 몇 년이고 나가면 월급 달달이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조합원들 피해가 막심하다. 조합장이 계속 자기 월급 받아달라고 조합 해산한다고 질질 끊는 조합장이 너무 많다 해서 이번에 이걸 도입했습니다. 자, 조합장 너 소유권 이전 고시 했다면 몇 년이네요? 1년이네. 1년이네. 자, 그 수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꼭 소집해라. 중에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2번도 이번에 생겼어. 2번, 3번, 4. 자, 2번. 조합장이 1년에 총회를 소집하면 멍 때리고 있네. 그러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가반수 출석 자원 가반수 통해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관을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가로 2번.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 날려버릴 수가 있다. 이 정도 딱 받으세요. 이 정도를.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하나만 더 앞으로 가셔서 뭘 체크하냐면은 372페이지. 372페이지 하단부. 372페이지 하단부 보면 가로 3번, 5번 보겠는데요. 동별 세대별 사용허가.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정비사업장이 엄청 크다고 가정해봐요. 여기다 20동을 집어 넣는다고 지금 계획서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한 동 지어놓고 두 동 짓고 이렇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중공인가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도 되지만 이 건축이라는 것은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사용화를 내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미리미리.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자, 가로 3번 봐봐요. 가로 3번. 시장 군수 등자 써.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도 준공인가를 내주기 전에도 그 말이에요. 전에도 사용화를 할 때 동별로 사용화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대별로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1구에 2구에 나눠서 했다면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미리 사용하도록 사용화가 내줄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전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중요한데, 자, 이렇게 만약 정비사업 다 끝나가지고 준공인가까지 떨어졌어. 준공인가 떨어졌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고시 해줬다. 그러면 여기 정비구이다라고 묶어낼 필요가 없겠죠? 아까 정비구이면 행위장이 가진다고 했잖아요. 서두에서. 그러니까 사업 다 끝났으면 정비구이다라고 묶어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해지를 시킵니다. 법적으로. 자, 5번 보면 정비구 요청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지돼 본다. 관리청구 수업에서 사업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해지가 본다.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때 마지막 줄 중에 이제 이때 이렇게 해지가 됐어. 정비가 다 해졌다 해서 조합도 해산하는 거 본다고 틀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 중요표 마지막 줄. 그래서 조합도 해산된 거 본다 그럼 틀려버려. 해산한 거 반주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넘어가셔서 374페이지. 자, 3번의 등기 절차 1번, 2번 봐두세요. 자, 이렇게 오늘 소유권 이전고시 해줬다. 조합 시행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이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권리를 취득하면 소유권 다음 날. 근데 여기 여러분이 만약 101동 아파트 101동 101호를 분양받아서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날 소유권자가 돼 법적으로. 근데 아직 등기소에는 등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죠? 등기 정리 안 됐어. 등기를 아직 정리 안 한 상태니까 등기해서 다 이제 그거 올리는데 이때 등기 누가 해주냐?
시행자 네가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 여러분이 분양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서 여기 1000명이 분양받았다 이번에 1000명이 등기소 앞에 서가지고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서류 들고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 네가 소유권 이전 고시 했다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 지체 없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바로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가. 자, 그 내용이 1번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는 때 지체 없이 했다 그 말 체크해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에 대한 등기를 바로 하야한다. 마지막에 하야한다. 등기를 해줘라. 지방분실이라든가 등기소에다 가까운 데 가서 해줘라. 이때 촉탁이란 말은 여기 봐봐요. 촉탁은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시행자했다 그러면 촉탁. 조합이라든가 토지등록 소유자가 했다 그러면 신체라는 용어를 써.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시행자 해주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101동 101호 아파트를 이번에 재개발 사업체에서 하나 분양받았는데 근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다음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등기는 가장 할 수 있는 빠른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서류가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바로 여러분이 101동 101호 소유권자리에서 누구한테 돈 빌려놨으면서 저당권 내가 설정일 때 가자. 그러면 등기 안 해줘. 아직 등기 정리 안 됐는데 그래서 바로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게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는다. 2번 나왔어. 2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게 하지 못한다. 받으셔요. 자, 이제 4번.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받았어. 아직 이 돈 낼 게 덜 냈다. 청산 같은 거 덜 냈다. 내가 원래 분담을 3억 내로 되는데 그동안 뭐 1억 냈고 또 5천만 내고 어찌 5천만 내다가 좀 남은 게 있다. 그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돈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고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이런 그 차액은 정정가하고 분양가의 차액 이걸 청산이라는데 차이가 발생한 청산을 주고받는데 이 청산은 이때 한 번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 법조래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한 번에 줄 것 주고 시행자 받습니다. 준다, 지급한다, 교부해준다, 받는다, 징수한다 이건데 근데 한 번에 주고받으면 서로가 벅찰 수가 있겠죠. 여기 봐봐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야,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우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의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요.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때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314페이지 1번. 1번 앞에다가 원칙. 오른쪽 2번 앞에다 외해 이렇게 써놔요. 원칙은 한 번에 줘봤지만 외주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죠. 오른쪽도 모셔서 2번을 좀 눈여겨보시죠. 2번 중에요. 자, 사업시행자는 정관능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든가 조합총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가 있다. 없다 하면 드리겠어요. 자, 3번, 1번. 이때 이 청산을 내 할자가 안 내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강제주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조합이 시행자다. 그러면 조합 같은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거든. 강제 징수권한이었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위탁합니다. 위탁. 그러면 위탁해서 바로 그네들이 징수를 해다줬다. 그러면 징수했다. 그때 위탁 수수 줘야 돼. 징수한 금액의 4% 준다. 이렇게 받으시죠.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 등은 직접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로 2번 공탁. 이 청산을 받아갈 자가 안 받아가고 있다. 줄 수 없는 상황이 터졌다. 그때는 공탁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따가 중요하고. 3번 중요하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5년이다. 5년 암기하시고 5년 앞에 말이 또 중요해. 언제부터 5년이야? 기산점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그럼 틀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셔서 380페이지 주택법은 다음 주 그 3일절 날 오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이제 10시부터 1시 반까지 할 건데 나머지 파트 있잖아요. 이것을 한 10파트를 찍어서 시험에 나올 걸 위주로 그때 효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 때 할 테니까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